안녕하세요. 진일링 상담소예요. 3장의 카드 중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1번) (2번) (3번)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나를 위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부터 볼게요. 3월 현재 이분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황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의 의미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책임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나를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일에 더 집중하기도 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카드는 내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게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요.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을지라도 속내는 따뜻한 사람,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3번 나무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리움과 미련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못할 때 나오기도 하고요. 재해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나와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도 해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재해에 대한 말을 못 꺼낼 수가 있어도 너무 미련이 많을 때 등장하는 카드예요. 에이스 완즈, 하늘에 온 카드로 3월에는 타이밍과 기회가 주어진다며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3월의 마음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은 1대1로 해드리면 더욱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두 사람은 다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시작할 때 한쪽이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시작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잊지 못했던 썸남 썸녀나 전남친 전여친이 있었는데 친구 사이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된 사이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했고 둘만 바라봤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사이고 만나면 힐링이 되고 잘 통했던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혹은 만나면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서로 통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더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부분이 강한 인연이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연락이 오거나 내가 하게 되거나 그런 즐기눈이 있으시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해요. 그게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훈훈한 모습, 밝아 보이고 건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직업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성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면도 많은 것 같고 첫 이미지가 외향적인 느낌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린 부분도 있고 사람을 잘 못 믿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 상처라든지 아니면 지난 연인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잘 속내를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한번 좋아하면 오래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난 사람을 잘 못 잊기도 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 타입이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만날 때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하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황적인 부분이 컸을 거라고 해요. 한번 누군가 좋아하면 깊게 빠지는 타입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감정 있게 오래가고 잘 잊지 못하시는 분이네요.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잘 지치는 것 같아요. 현타나 회의감이 잘 드는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다가도 뭔가 돌아오는 리액션이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라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관이나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이 센 부분도 크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볼 땐 유순하고 밝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은근히 강요하는 느낌. 본인 말이 다 맞고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가끔은 조언을 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부분도 있으신 분이에요. 뭔가 남들에 비해 내가 좀 낫다, 똑똑하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본인 이상형에 가깝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썸이나 친구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다가도 내심 속으로는 이상형에 가깝고 먼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누군가 욕하고 싶거나 우울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위로가 되었던 관계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서로 치유해주면서 가까워진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본인이 바라던 모습에 아주 가까웠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느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감정 공유나 애정 표현 부분에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더욱 서로 못 잊는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 또는 한 사람이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많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로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면서 위로해줬던 관계예요. 깊게 감정을 공유하면서 사랑을 나눴고요. 어쩌면 서로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서로 사랑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아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게 눈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한눈에 사로잡은 사람이었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더라도 미련이 많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정말 마음을 많이 쏟았던 관계. 그 이유는 컵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진심이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만큼은 너무 깊게 아끼고 좋아했던 거 기억하시죠? 헌신을 많이 쏟았었고 정말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관계예요. 연애 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서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단점을 서로 잘 못 보여줬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하는 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내 약한 속마음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내비쳤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 만나면 소울메이트 같기도 했던 사람이었네요. 그랬던 두 사람이 헤어졌던 이유는 외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게 아닌 뭔가 천재지변이 몰아닥친 느낌. 상대방의 상황 변화가 굉장히 크고 너무 갑자기 바쁘고 예민해지고 신경을 못 써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고민거리에 신경을 쓰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너무 바빠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욱하는 마음으로 이별 통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다툼이 잦아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두 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상황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게 자리 잡아서 더욱 서운했을 수도 있고요. 화해를 금방 하기도 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운해지는 마음이 자꾸 생겼는데요. 묵묵히 기다려준 적도 있지만 오해하고 서운한 것을 말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해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좀 다툼이 잦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또는 내가 갑자기 예민해져서 갑자기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의견이 자꾸 틀어지고 그런 것에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게 서로 그랬던 느낌이 있어요.
기다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회피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그렇게 서로 멀어진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서로 많이 지치고 예민한 시기였어요. 상대방의 이동수가 있는 것이 보아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삶이 너무 바빠지고 고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다툼이든 서로 말하지 못하는 갈등이든 그랬을 당시에 상대방이 내가 놔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도 보여져요. 둘 중 한 명이 욱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닌 그런 감정이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핑계를 대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헤어지는 게 최선이었겠구나.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모습도 보여져요.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동굴로 들어가고 싶다. 혹은 이제는 좀 혼자서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너무 좋았던 시간이 많았기에 말다툼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가 안 맞았나? 이런 불신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함께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었네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게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그리워했다고 나와요. 빈자리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외로움도 많이 느끼네요. 서로 다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곁에 없으니 허전하고 외롭고 애정결핍도 많이 느껴져요.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회피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최대한 참아봐야지. 냉정해져 봐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자존심이 강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해볼 생각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속은 너무 힘들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감정이 곧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움직임이 없는 카드들이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곧 연락이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감정 기복이 많은 날에 용기를 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횡설수설하게 이상하게 카톡을 하거나 애매하게 연락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좀 센 척을 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보고 싶다,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연락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헤어진 직후에는 이성적으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다투는 게 너무 지겹고 혼자 있고 싶다, 지친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만큼은 차가운 모습을 보였던 상대방일지라도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좀 많이 유해진 느낌인데요. 좀 바쁘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풀려서 여유가 생긴 것도 같아요. 잘 지내는 척하면서 인스타에 근황을 올리기도 한 것은 내심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을 좀 염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 얘기해볼래?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요. 자꾸 말 걸어보고 싶고 연락해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잘 나가고 있는 근황을 자랑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만나볼까? 소통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지금 좀 어떨까요? 상대방의 인스타를 본다든지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음악에 신경 쓰이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잘 지내는 것을 상대방이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내심 상처받은 마음도 있다고 해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사이인데 배신감으로 헤어지고 나서 상처를 계속 받고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해요. 헤어져 있는 동안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만 아파하겠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잊어야겠다. 새 출발해야지. 이런 결심을 매일같이 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많이 힘든 거고요.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자존심이 강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줬으면 좋겠고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내심 있어요.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은 먼저 표현해주고 먼저 연락해줬으면 하는 마음, 못 이기는 척 다가와서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존재하시네요. 혹시나 SNS에 잘 사는 것을 올리면서 본인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가오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요. 워낙 고집이 있으시고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움직임이 좀 없는 카드예요. 내가 먼저 다가오고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분은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결심이 있는지 볼게요. 사실 예전에는 너무 서로 버겁고 힘들어서 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미련이 더욱 많이 올라오고 날이 갈수록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해요. 자꾸만 염탐하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라고 하고요. 좀 먼저 다가오고 재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줬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와서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마음을 쉽게 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먼저 연락이 오고 매달리고 집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내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더 깊은 고민들이 있어서 아직은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만큼은 내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에 잠겨있기도 하고요. 사실 내 따뜻한 말이나 다정함에 스스로 녹아버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정말 바로 마음이 녹고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심리가 크네요.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애 같아서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자세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리딩보다는 1대1 상담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볼게요. 재회를 한다면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있으신데 이분은 본인이 상처받은 게 크다라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상처를 좀 알아주고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매몰차게 하고 차갑게 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차가웠다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만큼 매력적이고 특별한 존재는 없었다. 재회를 원하고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네요. 날이 갈수록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상처받은 마음, 그리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너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지 않은 이기적인 부분도 있네요. 감정적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듯한 느낌도 배제할 수 없겠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흐름이긴 한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연락이 와서는 은근슬쩍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느낌으로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 만나도 되지만 우리가 많이 사랑했던 때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 다시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미련을 최대한 감추고 자존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제스처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요. 내 쪽에서도 만약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또 역으로 상처받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내 쪽에서 별로 제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 냉정하게 나간다면 상대방은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복수를 원했던 분이라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내 쪽에서 실망을 해서
더는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연운이 아직 남아있을지 볼게요. 데빌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의 의미는 정말 질긴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서로를 못 잊고 집착하고 할 때 나오는 카드로 정말 오래가요. 상대방이 자존심이 강하고 소유욕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남들에게 뺏기기 싫은 마음도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연락을 내 쪽에서 한다고 해도 당당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더 집착할 수 있어요. 워낙 질투하력이 강하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어필하면 주도권이 내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좀 틱틱거리거나 애정을 갈구하는 상대방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애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내 쪽에서 매달리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감정을 갖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외한다면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볼게요. 사실 제외까지 가기가 서로 쉽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게 된다면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확 불타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까? 결혼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회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대화를 잘하고 안정이 되면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막상 만나면 그리웠던 시간만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보다는 더 현실적인 문제, 데이트 비용 문제라든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연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만한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막상 만나면 또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쪽에서 지금 현재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우울해서 이분과 재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고 서로 양보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더욱 신뢰를 하고 애정이 깊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이별 과정 중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다시 일어나게 될까봐 걱정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아픔들을 끌어오기보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가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때 서로 시행착오들을 다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잘 쌓아가고 다시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흐름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인연이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드릴게요. 지니힐링 상담소에서 나만을 위한 연애의 금전운 MBTI 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분이 싸워서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은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고 보면 외모, 성격, 가치관 이런 부분에서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나와의 관계가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자존심을 부릴 필요도 있어요. 나는 너와 헤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나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요. 상대방한테 쩔쩔매거나 외롭거나 빈자리를 많이 느꼈다.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거 티내지 마시고요. 당당한 모습 그리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 더 매력을 느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이분은 여러분이 뭐 선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나가 떨어지는 타입이 아니고요. 오기가 생겨서 자꾸 다시 도전을 하는 타입이에요. 내가 당당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한 번쯤은 튕겨도 돼요. 뭐 나는 생각이 없다. 네가 너무 괘씸해서 받아줄 생각이 없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이 불타요. 불타서 더 적극적으로 다시 관계를 함께 하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 사람이 아니어도 또 내게 새로운 좋은 사람 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하든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운 받고 행복하실 수 있게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우리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재회와 연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더욱더 맞춘 상담을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월 현재 상대방이 내게 갖고 있는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은 헤어져 있고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요. 나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존재. 미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날 때 나오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인연을 더 이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어지지 않는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나와 함께하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비록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바빠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존재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죠. 그만큼 진지했기 때문에 가볍게 연락을 못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만날 사람이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 특히나 요새 감정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헤어져 있어도 메마르지 않는 사랑, 식지 않는 감정,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 3월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라면 곧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3월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은 1대1로 해드리면 더욱 정확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인연을 읽어드려 볼게요. 네, 이제 막 시작한 연인의 감정이 솟아나고 있는 조합인데요. 썸을 오래 탔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시간이 좀 있었다거나 나름대로 정을 많이 줬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카드를 보면 오랜 연인일지라도 설렜고 풋풋했던 사랑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언제 봐도 설레고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끌리는 인연이네요. 두 사람이 쉽게 정리되는 인연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끝내고 싶다가도 이내 얼굴을 보면 설레고 심쿵을 느끼고 다가가서 챙겨주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뭔가 조건을 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고 어쩌면 모성애 부성애 같은 감정선도 있어요. 서로 알뜰살뜰 챙겨주는 관계. 그런 예쁜 마음을 추억하면서 서로 쉽게 다 놓지 못하고 집착을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헤어졌다가도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볼지라도 설레일 수 있는 관계라고 해요. 쉽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는 인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모임이나 다 같이 친구들과 보이는 자리에서는 은근히 선을 긋거나 공식적으로 점잖하게 대하는 분인데 그것이 좀 이성적이고 눈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자기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대접을 해주기보다는 왠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든지 남들이랑 비슷하게 공평하게 대하려는 정없는 모습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이 있을 때는 정말 다정하고 섬세하게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조금 차갑고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럴 수 있는데 둘이 있을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기억해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기억해서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차문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섬세한 모습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대화가 잘 통해야 꽂히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꽂히는 타입인데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타입은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좀 오래 지켜보다가 마음이 깊어지면 더 공들이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담백하고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총명하고 다정할 때는 정말 다정하기 때문에 오래 만날수록 나만 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더 미련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내가 서운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연애에만 상대방이 올인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소중하지만 본인의 일이나 커리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기도 해요. 진짜 자기 사람에게만 마음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연애를 했는지 볼게요. 뭔가 우울한 모습, 스트레스가 많은 모습, 가끔은 예민한 모습의 나를 기억하고 있네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집안 사람들과 관계가 좀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는 너무 좋았고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표현을 잘 못했다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 좀 회피형 상황도 있었고요. 걱정거리가 항상 있었고 서로 예민하기도 했었던 모습이 있었네요. 서로의 이미지가 연애에 올인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중시했었던,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도 예민하고 섬세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서로 오래 연애를 한 느낌보다는 짧게 한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꾸 마음을 숨기고 서로 안 보여주고 그랬던 모습이 있네요. 다가오면 밀어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질투를 하고 신경 쓰이고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럴 때 갈등이 있었다고도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서로 좀 방어적이고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서로 타이밍이 좀 엇나가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연애를 이어나가기에는 좀 외부 상황적으로 장애가 있기도 했었다. 타이밍이 안 맞았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 끌렸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했지만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자꾸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지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끌리는 마음이 가득했네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기에는 부족했고 현실에 서로 너무 버거웠던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지만 먼저 손을 놓은 거는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차갑게 돌아섰다기보다는 이때는 정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연애를 이어나가기가 원래도 힘들었는데 자꾸만 갈등이 쌓여가면서 상황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도 정말 못 버티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버거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감정이 식을 새도 없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그렇게 됐다라는 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결국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엄청 안 좋았다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을 한다고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건 아닌가. 막 싸우고 그랬다기보다는 찜찜한 상태로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연락이 끊기고 나서도 나중에 보자라고 헤어진 느낌에 가깝네요. 두 사람이 아예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헤어진 느낌이라 쉽게 정리가 더 힘들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싸우고 나서 단칼에 끊어낸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찜찜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 무조건 사귀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편하게 알아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내게 많이 끌려 했지만 뭔가 타이밍적으로 안 맞거나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다가오거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처음부터 연인으로 지내보자 확정지었다기보다는 편하게 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관계를 한동안 이어나간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찝찝하게 헤어진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이 내게 너무 질려서 헤어졌다라기보다는 마음이 점점 너무 깊어지다 보니 뭔가 자꾸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 마음이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도망친 회피형의 느낌도 있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까봐 걱정이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좋아질까봐 걱정이고 이런 마음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서로의 감정에 두려움의 존재가 점점 커져버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은 계속 남거든요. 나를 쉽게 놓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너무 잔인한 건데 오히려 미련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계속 나를 주시하고 근황을 볼 수 있다면 알아보려고 하고 시선이 자꾸 내게 머물러 있어요.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상대방 쪽에서 거리를 두고 있어서 더 이상 잡지도 못하고 쉽게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기도 해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식어서 떠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도망쳤다는 쪽에 가깝게 나오기도 해요. 둘 중 한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관계이거나 서로 비밀 연애를 하고 있거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었겠고요. 서로 마음만큼은 너무 끌리고 연애하는 것도 좋고 한데 남의 눈을 의식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깊어질 무렵에 상대방이 위기감을 느끼고 먼저 헤어지자 하거나 연락을 끊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비겁한 것 알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몰랐다. 처음에는 외로워서 말도 많이 하고 가까워졌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너무 나를 잊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서둘러 알아간 느낌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내가 싫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 위기감을 느껴서 회피를 한 것이죠. 이런 깊은 감정, 너무 끌리고 순수하게 좋은 감정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낯설고 당황스럽다. 그리고 순수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심이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들이 크다는 것도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놀라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랑 헤어지고 나서 후회는 있었을까? 카드를 볼게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만날까 생각도 하고 술을 먹고는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나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죠. 소심해져 있는 상태,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태,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곧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네요.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선을 긋고 그랬을지라도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많이 흔들렸고 먼저 연락하자 만나자고 해볼까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 때문에 그러진 못하겠고 그래서 더 모질게 행동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어서 단절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나중에 좀 더 나아지고 미래를 기약한 느낌도 있었고요. 좀 더 나아지면 만나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혹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기약할 수 없을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 건지 언제 연락이 올 건지는 1대1 상담으로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그와 나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느낌은 아닌데요. 한쪽이 차단 중이거나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네요. 계속해서 감정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이 행동력과 움직임이 없을 뿐이지 감정은 계속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서로 타이밍만 맞으며 만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행동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감추고 몰래 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예전에 좋았던 추억들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난다고 해요. 그렇기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관계예요. 상대방에게 만약 내가 연락을 했었다면 자존심을 부리거나 선을 긋는 답이 왔을 수도 있는데
아닌 척 하면서 내가 자꾸 생각났기에 미련과 집착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티를 안 내는 거죠. 이분이 성격이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하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나고 최근에는 더욱더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타이밍이 맞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날에 갑자기 불쑥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내 카드를 보면 나도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정에 못 이기고 연락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차분해진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고 내심 연락을 기다리는 느낌도 있고 어정쩡한 지금이 좀 싫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연락이 온다면 그래도 받아줄 수는 있어 라는 마음도 내심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재회를 제안하면 좀 부정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카드 조합이면 막상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 많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내 쪽에서 생각과 걱정이 많아지거나 재회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모습은 지금 누군가 만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나랑 헤어지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내심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네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느낌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자꾸만 생각나고 술이 취하거나 하는 날에는 더 그리움이 커지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꾸만 카톡 근황이나 인스타를 훔쳐보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차단 중이라도 상관없이 차단을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러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인스타 보고한 게 티날까봐 부계정으로 보기도 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근황을 보려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고 훔쳐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몰래 지켜보다가도 내가 지금 연락해도 되는 건가? 괜히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편하게 말을 걸어볼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근황을 보자니 그렇게 우울한 느낌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혼자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되는 마음, 신경 쓰이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가끔씩 훔쳐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딴 사람 생기기 전에 연락을 해봐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잘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급발진해서 헤어지게 된 건 아닌가. 지금은 휴식기고 다시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네요. 지금은 단절이 되었고 언제든 다시 함께할 가능성이 있고 연락을 하면 공백기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기대감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볼게요. 나는 사실 매력과 인기도 많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혹시 쭉 단절된 상태였다면 그 생각이 더 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썸을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새 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혹시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네요. 혹시 밀어내고 거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편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가와서 장난치고 안부도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네요. 만약에 전에 거절을 하고 익십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우울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주길 바라는 심보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전에 함께 했던 때가 그랬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그때로 돌아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함께 있었던 그런 품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내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기에는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사이인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단 말이고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뭘 원하는지 볼게요. 지금 당장은 다시 불같은 연애를 하고 당장 재활을 하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 차근차근하게 관계를 시작하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면서 친밀해지고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로 가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 이번 성격 자체가 안정을 원하는 성격이고 카드도 결혼까지 가능한 인연이라고 나와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래 갈 수 있다면 평생 함께할 인연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만나는 게 좀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주변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만나도 되는지 불안한 마음과 놓쳐서 아쉽고 미련이 많은 마음도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가 연락해도 되는 걸까? 망설이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연락해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도 크네요. 하지만 스스로 회피를 하고 방어하는 마음 때문에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바쁘게 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켜보기도 하고 연락을 해보려고 생각도 많이 했네요. 누군가 생각 쓸까봐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내가 연락해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와서 해도 되는 걸까? 생각하는 마음도 컸다고 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정말 빠르게 재해로 가는 카드가 열렸어요. 하늘 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카드들인데 정확한 리딩은 1대1 상담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어떤 움직임이 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들이거든요. 하지만 내 쪽에서도 재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걱정과 불안함이 많이 있다고 해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확답을 바로 주지 않거나 대화를 내 쪽에서 피할 수도 있고 그냥 다시 도망갈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적극적인 리액션이 필요로 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역시 우린 안 되나 보다 라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카드들로 봐서는 연락이 오긴 하지만 바로 재회가 가능하다 이런 흐름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알아나가고 맞춰나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바로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만나고 친구처럼 지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내다 보면 다시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 흐름이라고 해요. 서서히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불같이 다시 사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잔잔하게 대화하고 연락과 카톡을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점점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카드들이면 바로 재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못 맞춰갔던 부분들 천천히 알아나가면서 탄탄하게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정식으로 다시 만나보자라고 말하는 데는 조금 늦어져도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해를 한다면 잘 만날 수 있을까? 볼게요. 지니힐링 상담소에서 나만을 위한 연애의 금전운 MBTI 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시 만나게 되면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서로가 방어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잘 해나가야 돼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혹시나 한 사람이 너무 바빠서 잘 못 본다거나 연락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를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흐름이고요. 어렵게 다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바쁠 때 연락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락은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요.
대화와 감정을 나누는 것은 상대방이나 내가 서툴었다고 해도 이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다고 해요. 너무 불타오르는 관계로 가기보다는 편안하고 익숙하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로 간다고 하거든요. 다만 더 이상의 헤어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은 눈치 보는 모습이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전처럼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오래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조언점을 뽑아볼게요. 다시 재회를 원한다면 너무 상대방의 근황을 살펴보거나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쪽에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챙기는 방향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나의 커리어나 취미, 자기개발에 좀 더 집중하는 쪽이 낫다고 해요. 인스타나 카톡으로 뭔가 신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사진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쁘게 지내는 듯한 모습을 올리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고 앞으로 감정적으로만 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주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감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관계를 가져가고 싶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상황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은 그리고 그냥 본인도 모르게 무심하게 지나쳤던 부분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나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도 대화를 꼭 한번 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하든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운 받고 행복하실 수 있게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우리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재회와 연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더욱더 맞춤 상담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 해드릴게요. 3월 현재 상대방이 내게 갖고 있는 속마음은 어떨까요? 카드의 조합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나를 만난 것 자체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잊을 수가 없죠.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매력이 평범한 매력을 지닌 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비범한 외적인 매력이 있다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성으로 봤을 때 정말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라고 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깊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황들이나 오해들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답답한 카드들도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았고 서로 갈등을 회피하는 상황도 있었고 다투고 그만하자 하고 애매하게 관계가 돼버린 커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커플에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한데도 대화를 잘 되지 않아서 사랑과 걱정, 불안 속에 갇혀버렸을 때 나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서로 대화가 잘 되면 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깊은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고민보다는 직접적인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보여지기도 해요. 3월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다면 헤어진 사이거나 싸웠다면 곧 연락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3월의 마음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은 1대1로 해드리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인연 흐름과 마음 상태를 볼게요. 사귈 당시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연애 초까지만 해도 나랑 만날 때 항상 양보를 해주고 싸우더라도 먼저 연락이 왔고 몇 번이나 헤어질 고비가 왔다고 해도 항상 잘 풀었던 그런 확신이 있기도 했고 이번에도 먼저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고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이랬기 때문에 먼저 좀 양보해주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이 좀 어긋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상대방은 왠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근황이 보여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헤어져 버려서 내가 지금 좀 많이 지치고 힘들다 이런 흐름이겠네요. 그러다 보니 좀 우울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뒤숭숭하고 그래서 타로 영상을 보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다툼이 많은 커플이라면 내가 미련이 막 강하게 남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허무감이나 실망감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서로 만날 때는 끌리는 감정도 있었고 좋았던 것들도 컸지만 근데 이별을 막상 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많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내 성격상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런 타입은 또 아니죠. 한동안 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이 정리되지 않는 흐름이긴 해요. 그렇다고 내가 막 감정이 커져서 연락을 지르고 싶고 이렇진 않은데 혹시 연락이 오는지 뭔가 나에 대한 마음 변화가 있는지 내 입장에서는 한동안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볼게요. 연애 초에는 그냥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겠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깊게 나눴던 관계로 발전을 했겠네요. 둘 중 한 사람의 인기가 많았다거나 다른 이성이 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택했을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서로 미래를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여져요. 두 사람의 인연은 평생 함께할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잠깐의 열정이나 감정적인 기복이 있는 그런 사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하려고 했던 그런 사이라고 보여지네요. 다른 사람이 다 필요 없이 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감정을 느낄 정도로 사랑을 했던 두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에 이별을 했을지라도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고 영원히 통하는 느낌도 있었고 함께하면 힐링이 됐었던 기억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조건들로 인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감정을 나눴던 사이라고 해요. 순수한 마음, 조건 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엄마 같고 아빠 같고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만약 바로 연인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감정을 풀만한 계기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도를 보자면 최근에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솔로로서 동성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썸이나 연애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나 진하고 깊은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잔해가 오래 남기에 솔로로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른 이성을 만나서 새롭게 인연을 맺어보려는 욕구는 없으신 것 같아요. 나 또한 한동안은 솔로 생활을 조금 더 즐기다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쯤에 상대방과 한 번 더 대화를 할 만한 기회가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말이 서로 잘 통하고 조율을 잘 해나간다면 재회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서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빠르게 다시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상대방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요. 이분은 좀 겉과 속이 다른 분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좀 순수해 보이고 동안이란 소리를 많이 들을 만큼 소년소녀와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때로는 밝고 발랄한 성향도 있고 댕댕스러운 매력도 있으신 분이네요. 감성이 풍부한 분과 마음이 여린 분도 많으시고요. 감정 기복도 좀 있으신 분이네요. 이분의 원래 성향은 말을 좀 안 해요. 비밀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깊은 속마음을 말을 잘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좀 모르겠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말 때문에 왠지 다른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도 같고 나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감정 폭풍이 일어나도 말을 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 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멍 때리고 쉬고 자고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땐 밝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성적인 부분도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말이 많다기보다는 들어주려고 하는 성향이 좀 많으시고 잘 수용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좀 감정 기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이 있는 분이라고도 보여져요. 어떨 때는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해 보이고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좀 눈치를 보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대화를 하자 그래도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생각외로 좀 변덕이 있고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바람기가 있다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누군가 좋아하게 되면 마음을 오랫동안 한 사람만 쭉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요. 또한 예리하기도 해서 말은 안 하지만 간살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요. 직감도 많이 발달된 분이다. 눈치가 빠르고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가끔씩 꽁한 것도 있어요. 서운한 게 좀 오래가는 거죠.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전혀 괜찮지 않은 분일 수도 있고 몇 달 전에 말한 것에 있어서 아직도 곱씹고 있고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섬세하기 때문에 속이 좀 좁은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볼게요. 좀 처음에 보자마자 강한 끌림이 있었고 너무 순수한 마음이 들고 챙겨주고 싶었던 관계였다고 보여져요. 서로에 대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강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이분이 먼저 다가와서 다정하게 행동을 했거나 내가 다가갔다면 쉽게 마음을 열고 다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분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좀 더 빨리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나를 엄청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성적인 끌림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자신에게 해준 다정하고 잘해줬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또한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주변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이 모임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났었다면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발전시키기에는 망설여지는 모습이 있었다. 혹시 썸이나 애매하게 사귀는 건 아닌지? 이런 관계로 끝났었다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섬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해? 이런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상황이 정말 신중하고 정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끌리고 사랑을 했다라고 보여진 느낌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짧은 사랑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애매했을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좋아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오는 느낌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한쪽에 장난을 치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나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조언을 해준다거나 가벼운 플러팅 같은 것을 하면서 서로 장난치며 가까워졌던 관계 같네요. 주변에 보는 눈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보다는 살짝 헷갈릴 정도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오갔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이 가까워질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쪽에서 만나다 보니까 점점 내게 빠져들고 마음이 커지고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고 싶었던 관계로 발전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겉으로 표현을 막 했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은 직접적으로 강하게 했거나 미래를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준 느낌이네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상대방 속마음이 좀 헷갈리기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때 상대방 마음은 장난치듯 다가가고 눈에 띄는 존재였고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나는 좀 다정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다정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처음 보자마자 나에게 호감이 많이 있었고 왠지 내 스타일 같은데? 이런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만약 썸에서 끝난 분들이 있다면 그러다가도 이분 입장에서
거리감을 느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서운해서 뭔가 말을 했다거나 뭔가 좀 다툼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런 갈등이 있었어도 말을 안 하던지 했겠네요. 처음에는 너무 끌리고 챙겨주고 싶었던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어느 순간 거리감이 좀 멀어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기에는 애매한 썸으로 관계가 이어지니까 서운했던 점도 있겠네요. 커플이었다가 멀어진 관계였다면 정말 애매하게 관계가 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당시에 우리가 왜 끊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두 분 사이에 소통의 벽이 있었고 안 풀리는 부분이 많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상했다고 해요. 이분도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벽이 있고 안 맞는데 헤어지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했네요. 뭔가 자꾸 안 풀리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연애 스타일이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널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나한테도 좀 더 사랑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쪽에서 벽을 확 치는 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분도 느꼈을 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럴 바에 안 만나는 게 맞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욱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화도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상대방이 이별을 이야기했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쪽에서 욱해서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운하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좀 그런 것보다는 서운한 마음에 살짝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고 동굴로 들어가 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내 상황이 네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뭔가 탓하는 마음이 보여지기도 해요. 당시 헤어지고 나서도 후회도 된다고 하네요. 어느 순간 본인 일상의 가족처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헤어지고 나서 깨달은 부분이 크네요.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 아쉬움을 어떻게든 생각 안 하고 지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은 내가 계속 그립고 일상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기억이 자꾸 나요. 미련이 남지만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도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니힐링 상담소에서 나만을 위한 연애의 금전운 MBTI 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뭔가 좀 풀리지가 않았고 욱하고 언짢은 마음이 좀 남아있다고 보여요.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은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자꾸만 생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드니까 회피 상황도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보여지기도 하네요. 뭔가 기싸움하듯 SNS에 본인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근황을 자꾸 올린다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근황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나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내 쪽에서도 왠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인기도 많아 보이고 하니까 좀 더 화가 난 감정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일을 지금 무조건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계를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기도 하시네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내 근황을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SNS라든지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상처를 받고 혼자 우울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나도 상대방의 근황을 확인하면서 아직 마음이 다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일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나도 좀 지금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많은 시기네요. 서로 내심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만약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해도 뭔가 기대할 만한 느낌의 연락이 아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로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연락을 하고 해결을 보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게요. 이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마음에 벽이 있고 혼자 아직 이별이 정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분에게는 미련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중요한 사람은,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직 벽이 있고 티는 안 내고 있을지라도 먼저 연락이 와서 좀 매달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상대방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실망감과 아쉬움도 내심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했을지라도 서로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 서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볼게요. 이별을 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양쪽 다 근황을 자꾸 확인하고 있다거나 의식하고 신경 쓰고 있네요. 이거는 서로 그럴 수 있고요. 혼자서 신경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나 혼자만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아마 인기가 많으니까 잘 지내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은근히 미련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좀 먼저 다가와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내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네요.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닌 흐름이죠. 나 또한 왜 나를 잡아주지 않지? 이런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분의 생각을 좀 읽어드리면, 나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그래도 결혼을 꿈꾸고 싶을 정도로 많이 끌렸던 사람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도 했고 바뀌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지금은 다가갈 수가 없어. 냉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같아. 하지만 난 네가 너무 좋았고 많이 끌렸어.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너가 내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돼. 헤어질 때도 너는 너무 차가웠던 것 같아. 먼저 잡아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주면 안 될까? 아직 재회라는 것에 확신이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재회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이번에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재회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설수가 있거나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도 있고요. 서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네요. 관계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다시 만남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지인으로라도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소개받았다거나 다른 이성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아직 나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찾아라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아 보여요. 또 전처럼 다툼이 잦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 많이 지쳐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면 어떡하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무심해지거나 소홀해지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내게도 존재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신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재회를 원하지만 연락을 왜 못했는지 볼게요. 연락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이 있네요. 내가 후폭풍이 있었던 것처럼 너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다정하게 받아주고 다시 대화를 잘해보고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아쉬워져서 연락이 왔을 때 재회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다고도 하네요. 이게 내 입장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제대로 상담이기 때문에 내 입장이 그대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자세하고 확실한 리딩은 1대1 상담으로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 관계운이 어떨지 볼게요. 2년 후에 아직 강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재운도 강하지만 아직 헤어졌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대화가 오간다고 해도 자꾸 서로의 마음에 대해 넘겨짚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더라도 재회를 완전히 해야겠다 이런 결심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결속력과 안정감이 깊어지고 재해로 갈 수 있는 운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노력이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안 보인다든지 내가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흐름도 있네요. 두 분 다 다시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재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흐름이에요. 말을 더 다정하게 한다거나 더 관심을 많이 보인다거나 은근히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면서 상대방이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 설레이고 풋풋한 이런 것만 바란다고 하면 좀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알아가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격이구나. 상대방은 진짜 모습은 이렇구나. 이렇게 서로 깊게 알아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환상을 품고 있었던 부분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잘 알게 되고요.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만나게 돼요. 재해를 하면서 나도 마음에 컸던 부분을 깨닫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좋아했으니 나에게 맞춰주고 나는 좀 수동적이었던 부분이 좀 발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연히 환상이었던 부분들, 단점들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서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캐치를 하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드릴게요. 나도 상대도 재회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면서 좀 안 맞아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잘 맞춰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재회에 대한 결정권과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리액션을 잘 안 해주면 뭔가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재회를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다가가게 되면 또 수월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아마 상대방을 조금만 찔러보거나 해도 금방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서 싱겁게 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서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실행력이 있어도 좋은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좀 신중하고 안정적이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재회를 하든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운을 받고 행복하실 수 있게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우리의 인연운이 아직 남아있을지, 재회와 연애에 대한 해결 방안과 우리 관계에 더욱더 맞춤 상담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을 보시고 1대1 상담을 요청해주세요.